저기 유튜브로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더 좋게 볼 수 있게 환경 마련해 드릴게. 지금 연구 중에 있어. 보고 선생님이랑 토요일까지 이산화탄소 변수에 대한 모든 기출문항들을 같이 풀어보기도 해요. 물론 방법은 제시하겠지만 하난이도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항분포까지 증명은 다 해드렸던 것 같고 그 증명 과정 반드시 한번 연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봅시다. 5번 문항이요. 일단 이산화탄소 변수 X에 대해서 지금 뭐를 알려줬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냐면 Px는 X다. X 더하기 1 분의 K다. 그리고 X는 1, 2, 10까지. 얘가 정의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근데 얘들아 선생님 말 잘 들어. 뭐를 잘 듣냐면 지금 같은 이 문제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왜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줬기 때문이야. 여러분한테 뭐를 줬다고? 확률 질량 함수 식 자체를 문제에서 뭐한 형태냐면 오픈한 형태야. 근데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좀 어렵게 구성된다라고 한다면 네가 어떤 사항을 보고 또는 수학에서 제시문을 보고 말이야. 수학에서 제시문을 보고 규칙을 뭐 한 다음에 관찰하신 다음에 규칙성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일반화된 식으로 작성해야 될 때가 있을 거야. 수학적인 식으로 작성한다라는 거지. 어떤 나열에 대한 행위를 하거나 세어보기에 대한 행위를 하거나 그 속에서 규칙을 찾고 제시문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률 질량 함수로서 네가 직접 이런 수학적인 식을 만들어야 될 때가 온다고. 그 문항이 좀 어려운 문항이고 지금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EBS 문항 자체에서도 고난도 문항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모든 문항이 그렇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보고 확률 질량 함수를 직접 만드세요 라는 게 있어요. 그쪽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변수예요. 셀 수 있다의 개념인 거 맞죠? 그럼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생각이 안 드냐면 표를 상상하면 돼. 이산화탄소 변수는 표야. X 확률 지금 질량 함수를 준 건데 그 확률 변수가 1부터 10까지 몇 개 있다는 거야? 10개가 있다는 거야. 1이고 2고 3이고 점점점 가다가 말이야. 여기가 10이다. 그때 확률 자체를 오픈한 거라고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오픈했어요? 이렇게 오픈했어요. 1일 때는 뭐라고? 1 곱하기 2분의 K요. 2일 때는 뭐라고? 2 곱하기 3분의 K요. 3일 때는 뭐라고? 3 곱하기 4분의 K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10일 때는 뭐라고? 10 곱하기 11분의 K요. 내가 여기서 이용해야 될 것은 K라는 값 하나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는 건 확률의 총합이 뭐라는 사실밖에 몰라? 이 총합이 1이어야 된다. 총합이 확률의 총합 1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안다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수능 준비할 때는 선생님이 다시 강의를 할게요. A 곱하기 B분의 C라고 불리는 이 형태는 부분분수라고 부르고 어떻게 우리는 쪼갠다? B-A분의 C분의 A분의 1 B분의 1로 이렇게 쪼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맞죠? 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 암산이 가능한 학생들은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학생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학생들은 얘의 결과는 맨 앞 곱하기 맨 뒤 그래서 11분의 K를 몇 번 더했다? 10번 더했다. 그래서 10K가 1입니다. 그래서 암산이 가능한 학생들은 암산하시고 10분의 1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학생은 풀어주시고 아니면 저 부분분수를 이용하면 K의 값이 나오실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모두 취할 수 있는 값이 1부터 99까지 총 99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표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뜻이야. x라고 불리는 것은 1, 2 쭉쭉쭉 가다가 여러분들 15도 있었을 것이고 16도 있었을 것이고 쭉쭉쭉 가다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 속에서 어디까지 있다는 거니? 99까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안정적이야. 왜 안정적이냐면 확률 질량 함수 자체를 여전히 여러분한테 뭐 했다라는 거죠? 오픈했다라는 거 맞죠? 내가 아는 사실은 확률의 총합이 1이어야 된다는 사실만 아는 거야. 이때 들어가야 되는 확률 질량 함수 자체를 여러분한테 어떻게 오픈했냐면 이걸 줬다 이거지.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a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줬다라는 거야.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의 총합을 그쵸? 15부터 어디까지? 16부터니? 16부터 어디까지? 99까지 이 확률의 총합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그래놓고 나보고는 A와 B의 값 좀 구해줄래요? 라는 게 문제인 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확률의 총합이 일단 1임을 이용해야 해. 안 이뻐. 그래서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실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 A의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겠죠. 단지 분모 분자의 모든 한 것뿐이에요. 유리화라는 작업을 한 것뿐이에요. 그럼 내가 아는 건 확률의 총합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것만 아는 거니까 1부터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 암산이 가능한 학생들은 암산하시고 아니면 몇 번 나열만 하면 되잖아. 1부터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가로 치신 다음에 1부터 여기에 확률이야. 1 집어넣었을 때야. 루트 x는 k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k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1부터 집어넣는 거죠. 1 때는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확률은 뭐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야. 2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이거 2 집어넣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세 번째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3 집어넣으니까 루트 4 마이너스면 루트 3. 여기까지 이해해? 점점점 가다가 난 어차피 이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15를 집어넣었을 때를 약간 쓸게요. 15를 집어넣게 되면 루트 16 마이너스 루트 15도 나왔을 것이고 점점점 가다가 99번째 확률은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다. 이렇게 되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선생님이 이거 문제 풀 때 이따가 쓰려고 여기까지 쓴 거야. P, X는 15일 때 확률까지 여기다 갖다 쓴 겁니다. 하여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네들 다 더하면 확률의 총합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쓱쓱 없어지고 쓱쓱 없어지니까 둘 다 죽는 슬픈 순간이 와. 그럼 여기가 죽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뒤에 거는 반대되게 살고 죽었을 테니 쓱. 괜찮아? 산 학생만 여기다가 산 학생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정리 확률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돼? A 곱하기 산놈 마이너스 1 다 죽었고 산놈 플러스 10 즉 몇 A가? 9A가 확률의 총합이 뭐여야 된다고요? 1이어야 된다고. 그럼 A의 값은 9분의 1 이렇게 구한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는 어디까지 구하라 그랬어? 16부터 99까지 이걸 다 더하래. 너무 힘든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딱 1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15까지 확률 6건을 이용해서 얘가 별이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별이라고 불리는 6건의 확률 전체 확률에서 별까지 괜찮아? 얘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B 노란색 부분에 B라고 하자. 6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1부터 15까지니까 15까지가 여기였잖아. 이해해? 그때 사는 놈은 4 빼기 1 그래서 뭐 3A 즉 1에서 3A 뺀 게 B다. 그러면 A와 B의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네, 지워볼게요. (7번) 문항
보도록 하자. 검은 공 3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답니다. 주머니를 갖다 그릴게요. 검은 공을 선생님이 X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흰 공이라는 걸 동그라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공이 있답니다. 이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요. 색을 확인하면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니까 비복원 추출이네요. 비복원 추출합니다. 그리고 흰 공 2개가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를 X라고 하자. 흰 공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 횟수, 확률 변수가 중요해 얘들아.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건 P, X가 뭐보다 큰 확률? 3보다 큰 확률을 좀 구해 주실래요? 요게 문제.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잖아. 시행 횟수라고 불리는 건. 그러면 표를 그려 얘들아. 표를 그려. 뭐 주저하지 말고 표를 그려. 흰 공 2개가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래. 그러면 확률 변수 제일 작은 값은 뭐부터 시작하겠어? 2요. 첫 번째도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 이게 최소겠죠? 최대는 아쉽게도 몇 번째에서? 5번째에서 나오는 경우겠죠. 그러면 중간에 3도 있었을 것이고 4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확률 변수는 4개로 잡힐 수밖에 없죠. 확률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건 1입니다. 좀 이미지 좀 그려드릴까요? 내가 여기를 X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 좀 잡아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얘는 보조수단인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러면 비복원 추출입니다. 시행 횟수가 2번에 끝냈다는 건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니? 3번째에서 끝났다는 건 3번째에 동그라미가 하나 나와야 돼. 그럼 2회까지는 동그라미가 몇 개 나와야 돼? 1개 나와야 해. 그러면 이거 아니니? OXO 또는 XOX, XO. 이 경우밖에 없는 거 맞지? 동그라미는 2개, X는 3개 있으니까. 4번째에 끝나려면 4번째에서 흰 공을 뽑으면서 처음으로 2개가 돼야 되니까 앞에 3번째까지는 뭐야? 흰 공이 한 번 나와야 돼. 그 자리가 어딘지 몰라. 이렇게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흰 공 뽑고, 네 번째 흰 공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지? 3가지밖에 없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여기에 5 올 수 있고, 여기 5 올 수 있고, 여기 5 올 수 있고, 여기 몇 가지? 4가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전체는 몇 가지죠? 10가지인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러고 나면 이 확률은 10개 중에 1개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그리고 항상 검사네. 정말 1이 되는지 항상 검사하는 습관 좀 잡아주시고, 얘를 결과를 보고 얘를 세팅한다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얘를 X는 K라고 하고 여기를 K라고 지칭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별게 없어. 왜? 확률 질량 함수는 10분의 2일 대 1, 3일 대 2, 4일 대 3, 5일 대 4였으니까 뭐라고 갖다 붙이면 돼? K-1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K라고 불리는 건 뭐부터? 2부터 점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5까지다. 2, 3, 4, 5입니다.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이게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작업이 제시문을 보고 좀 어려울 수 있더라. 괜찮아? 그게 좀 고난도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식해주면 될 것 같다. 괜찮습니까? 근데 나보고 모 이상일 확률 3 이상은 아니고 3보다 큰 확률을 묻고 있으니 답은 얘네 둘 더한 몇 분의 몇? 10분의 7이 답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8번. 좀 몇 개 풀다가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8번) 이산확률 별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7까지 있답니다. 총 8개 확률 변수가 있대요. 그림을 그리세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0, 1, 2. 나중에 이게 시그마노스 암산이 가능하다면 시그마노스 암산하세요. 선생님 오늘 처음 문제 풀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좀 써보도록 할게요. 8까지 있는 7까지 있네. 7까지 있는 거고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는 거 맞지? 그래놓고 확률 질량함수를 준 거야. 0, 1, 2일 때는 여기가 CCC래. 3, 4, 5일 때는 그 확률이 2C, 2C, 2C래. 그리고 6과 7일 때는 5C 제곱, 5C 제곱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단 C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죠. C는 양수다. 그럼 내가 먼저 이용하고 싶은 건 너희들 다 더하고 싶어.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니까 너희들 다 더할래.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10C의 제곱 더하기 몇 C? 9C의 값이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놓고 C의 값을 구하시면 되죠. 10C 마이너스 1이요. C 플러스 1은 는빵이요. 그래서 C의 값은 몇 분의 몇? 10분의 1 또는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요.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 돼요. 확률 자체가 음수가 뜬다라는 것은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C의 값은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고 없고 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물은 건 뭐를 물었습니까? 조건부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A, 6 이상의 사건을 A라고 하자. 6 이상의 사건 나예요? 나. 사건 A에 대한 확률이겠죠. 그리고 3 이상의 사건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3 이상의 사건 나예요? 나.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B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물은 건 뭐를 묻고 있어요? P, 조건부 확률 A바 B의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어머나 B를 전체로 생각했을 때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래서 PB분의 PA 교 B를 구하시면 되고, 전체 확률 PB라고 불리는 건 쭈루룩 다 더하니까 10C 제곱 더하기 몇 C? 6C분의 노란색 B를 전체, 주황색을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노란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물으니까 10C 제곱. 네, 이게 답입니다. C의 값 구했으니까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9번은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여사건에 대한 확률과 확률함수에 대한 정의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니 없니에 해당하는 문제고, 선생님이 꼭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아. 함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쫄지 말고 괜찮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x 대신 1, 2, 3 집어넣으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죠. 10번 볼까요? 9번 풀까? 9번? 잠시만. 9번 볼게. 이거 확률 질량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겁을 먹을까 봐 잠시만 봅시다. x라고 불리는 게 0, 1, 2, 3 좀 써볼까? 4, 5, 6, 7, 8, 9, 10 이렇게 썼어 얘들아. 11개의 확률 변수가 있대.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만 알아. 그리고 이들의 확률은 뭔지 모르겠어. P0, P1, P2 점점점 가다가 P10 이렇게 줬대. 그럼 내가 아는 건 P0부터 P10까지의 합이 뭐다? 1이다 라는 사실만 아는 거 맞지? 그래놓고 새롭게 정의해. 여기에 집중해 줄래? 이런 거에 쫄지 마시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는 확률을 말하고 있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등호 있고,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등호 있는 거 x까지 이 확률을 fx라고 하자.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새롭게 정의한 함수일 뿐이에요. 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확률. 그러면 이제 읽어보자고요. 기억, G3은 G3의 값은 여러분들 보고 1-F3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G3의 값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하게 되면 G3은 어디까지니? 여기다 3 집어넣는 거야. 3보다 큰 확률이니까 어디서부터야? 4부터야. 나야 노란색. 여기까지. 괜찮아? 나야 노란색. 그리고 나서 F3은 뭐니? 주황색 갖다 붙이면 F3은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확률이래. 0부터 3까지. 나야 나. 우리 둘이 합치면 전체 확률 1이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G3과 F3을 더하게 되면 전체 확률이 1이냐. 아니면 또는 1 전체 확률에서
주황색 부분을 빼면 나머지 노란색이 되냐? 응,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 참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 맞죠?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니은을 보시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묻고 있냐면 P 3부터 X가 8까지 등호 둘 다 있습니다. 등호 있고 없고 중요합니다. 얘는 F8이라는 함수에서 F3의 값을 빼는 게 맞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잠시 지우고 다시 새롭게 보자는 거예요. 잠시 지우고 나 이번에 여기 빨간색 F8은 뭐예요? 0부터 8까지요. 나 쭉 여기까지야. 거기서 뺀대. 누구? 주황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0부터 3까지 쭉 나 뺐다 이거야. 괜찮아? 그럼 빨간색에서 주황색을 빼게 되면 남는 건 어디야? 여기야. 4부터 8까지란 말이야. 근데 네가 3부터라 그랬어. 그러니까 넌 땡이지. 괜찮습니까? 등호 있고 없고가 이산확률 변수에선 중요하고 마지막 대망의 디귿 그냥 여기다 갖다 쓸게. P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둘 다 있습니다. 이런 거 등호 때문에 문제 틀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엔 파란색 이제 마지막이니까 색칠합시다. 2보다 클 때 냅니다. 2보다 클 때니까 어디까지부터예요? 여기 3부터 여기까지예요. 나야 나 파란색. 파란색에서 연두색은 어디입니까? 18. 8보다 클 때는 9와 10 여기입니다. 여기. 빼고 남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야 3부터 8까지 맞네요. 그래서 디귿은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 관해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죠. 요즘 대세는 말이야 얘들아 10번 문항 같은 스타일이라는 것만 알아도 확통에서 기납법 문제가 4점짜리도 출제되고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증명 문제, 기납법 문제가 확통해서 여러분들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리면 안 되고 차분차분히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행동 영역부터 가르칠 테니까 잘 봐. 집중. 10번 핸드폰은 보지 마시고요. 고3인데 봐봐. 10번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대해서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나한테는 지금 n개의 주사위가 있어. 얘를 뭐 동시에 던진대. 근데 나한테 묻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이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나 너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 지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주사위가 있답니다. n이라고 불리는 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 상태에서 p, x가 1보다 큰 확률을 구하래. 아니 그럼 2개의 주사위만 생각해 본다라고 쳐도 2개의 주사위 1, 2가 나왔어. 그러면 몇이겠니?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1. 최대값은 뭐겠어? 한 주사위에서 6이 나오고 한 주사위에서 1이 나오는 경우 아니겠어? 그럼 최소값은 최대값은 몇이겠어요? 1, 6이 나왔을 때 5인 거 맞죠? 이렇게 1부터 5까지 5개의 확률 변수가 있겠죠? 이해해요? 5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1보다 큰 확률을 묻고 있으니 2, 3, 4, 5 계산해도 되는데 약간 귀찮다는 생각이 든다면 뭐를 생각해 주세요? 6건을 생각해 주세요. 전체 확률 1에서 P. 근데 여기서 잠시만 저게 확률 변수의 최소값이 정말 1일까? 저 주사위는 그냥 n개의 주사위를 쑥 던지는 거야. 게임이라고 생각해봐. 1,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6,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쵸? 그때는 3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다 1, 1이 나오는 거야. 아름답게도 잭팟이죠 뭐. 맞아. 5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다 5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같으니 이해해? 5 빼기 5는 0인 거 맞지? 그래서 0부터야. x는 0. 괜찮아? 거기에서 누구? x가 1이 될 때를 빼주는 것도 한 방법인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한테 요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 6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출제자가 친절하게 여러분한테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px가 0일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px가 0일 때는 그러면 몇 가지 있겠니 얘들아? 얘는 딱 정해져 있잖아. 주사위 개수랑 상관이 없는 거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1, 1, 2, 6, 6까지 6가지. 세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땐 1, 1, 1, 2, 6, 6, 6 이렇게 6가지. 네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빵이 된다는 건 1, 1, 1, 1부터 해갖고 6, 6, 6, 6까지 이렇게 6개의 고정이겠죠. 네, 6가지다. 확률은 아니에요. 확률은 아니에요. 이거의 가지수를 묻고 있는 거예요. 확률은 아니죠. 얘는 몇 가지다? 6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뭔 소리인지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가의 박스에 들어갈 만은보다 6가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정확하게 확률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px는 0이 될 확률은 전체 6의 n승분의 왜? 주사위가 2개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 곱하기 6 36까지 3개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216까지 이해해? 그래서 6의 n승분의 6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나한테 지금 가지수를 묻고 있으니까 6가지예요. 너가 가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읽어보자는 거예요. x가 1인 경우는 어떤 놈들이 나와야 되는데 1과 2, 2와 3, 3과 4, 4와 5, 5와 6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세실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얘들아 봐봐. 이 문제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답을 맞추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만약에 이 문제가 네가 이 제시문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도저히 뭐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야 라고 묻으신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사이즈를 줄이면서 생각해. 구체화 시키란 말이야. 구체화. 사이즈 줄이기가 아니라 구체화를 시키란 말이야.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반드시 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구체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속에서 뭐를 발견하고 싶다는 거죠? 규칙이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시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처럼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러니까 n는 2 대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어떤 사항인지를 추론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주사위 2개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사위 2개일 때 두뇌수의 차가 뭐가 된다는 건 1이 돼야 된다는 건 괜찮습니까?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 2, 2, 3, 3, 4, 4, 5, 5, 6 이렇게 몇 가지? 5가지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죠? 라고 묻으신다면 네가 전체를 6의 n승으로 세팅했니? 만약에 주사위가 2개였다라고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돼? 전체 경우의 수가 네가 6 곱하기 6으로 세팅한 순간 이렇게 세팅하는 순간 36가지 속에서는 1, 2와 2, 1이 다르다라는 세상이야. 그렇게 36가지를 계산하는 세상인 거 맞지? 그리고 여기서는 왜 쌍무시해? 괜찮아? 전체 이 속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겠다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 이해해? 네가 전체를 36가지로 세팅하는 순간 이미 그 36가지 속에서는 1, 2와 2이 다르다는 세상인 거 맞죠? 그러니까 난 여기서 얘네들의 위치 체인지까지 고려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위치 바꾸게 되면 2, 1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세상 속이니까 총 몇 가지가 나와요? 10가지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n이 3일 때도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꼭 이럴 필요는 없지만 난 여러분한테 행동 영역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 이게 좀 제시문이 어렵게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처럼 구체화 작업을 통해서 이 문제의 규칙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는 거야. 괜찮니? 그럼 전체가 6의 3이야. 6의 3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는 112와 211가 121 이런 것들이 다른 세상인 거 맞지? 하여튼 간에 두 눈의 수의 차가 뭐가 된다면 1이 되려면 112 괜찮아? 112 근데 이거밖에 없어? 아니야. 왜? 차가 1인 건 맞는데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순서를 고려해줘야 돼. 왜? 2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2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여전히 끝이 아니야. 왜? 왜 끝이 아니니? 1 2개에 2 하나 일 수도 있지만 2가 2개에
1이 몇 개일 수도 있는 거야? 한 개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2, 1, 2, 2, 1. 근데 1이 여기서 나올지 아니면 1이 여기서 나올지 맨 앞에서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나 있어요? 이렇게 6가지나 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2와 3에 대한 구성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2와 3에 대한 구성도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읽어보세요. 제시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1 또는 2인 것은 나이고 이 중에서 모두 1인 것과 2인 것을 제외해야 되므로 2의 n승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뭔 말이냐는 거예요.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일단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개짜리였다라고 했을 때 한 번만 더 주목하게 되면 이때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이거 되게 힘든 작업인데 2 하나에 1111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니? 4가지가 있는 거 맞지? 얘 4가지가 있어. 한 번만 해볼게. 이게 좀 고난도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한 번만 해볼게. 이 속에서 네가 발견해야 돼. 이렇게도 있고 1, 2개에 이 2개가 이렇게도 있어. 얘를 나열하는 방법만 생각하면 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가포순으로 보게 되면 4팩, 2팩, 2팩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4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면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몇 시면? 4시.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있는 거 맞지? 여기서 몇 가지 나와? 4가지 나오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말이야 2가 이젠 3개 1을 하나 나열하는 방법은 여전히 여기도 몇 가지? 4가지가 있겠죠. 4시 1이요. 또는 4시 3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1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얘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었냐면 이렇게 세가는 가정 속에서 친절한 사랑이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n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말이야 순서쌍이 이렇게 가로를 친다라고 생각했을 때 순서쌍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전체 점점점이야. 이 빈칸이 몇 개 있는 거냐면 n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1 또는 2밖에 나오면 안 되니까 1, 2라는 순서쌍 속에서만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올 건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자리에 오는 건 1 또는 2잖아. 그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1 또는 2, 3호 같은 거 오면 안 돼. 난 1, 2라는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개? 2가지. 여기서도 채울 수 있는 건 여기를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1 또는 2겠죠. 앞에 숫자가. 두 번째 숫자도 1 또는 2겠죠. 다 모아놓고 나면은요. 괜찮습니까? 여기가 올 수 있는 건 또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2의 n승만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몰빵되는 경우가 있죠. 중복 발생경. 언제요? x가 0이 될 때요. 같은 수가 나올 때. 몰빵될 때. 1, 1, 1, 1, 1. 괜찮아? 2, 2. 이렇게 몰빵되는 경우 몇 가지를 빼줘야 된다? 2가지를 빼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순서는 몇 가지가 있더라? 1, 2 이렇게 나와서 차가 1이 될 수도 있지만 2, 3, 3, 4, 4, 5, 5, 6 이렇게 몇 가지? 5가지가 있지 않냐 라는 게 나의 서술 방식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2의 n승 이게 바로 나겠죠. 이게 나다. 그리고 나면 따라서 p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빼라 그랬으니까 얘 답을 구하자. 답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얘라는 거고 마지막 다를 파이널 짓는 게 너의 목적이니까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다야. 그럼 이제 답을 갖다 쓰게 되면 다라는 건 어떻게 돼? 전체 6의 n승가지 속에서 x가 0일 때의 확률은 6가지였고 1 빼기로 계산하는 거지. 전체 확률 1에서 얘는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뭐일 때 1일 때는 저놈의 가지수를 갖다 붙이면 되겠지. 5 곱하기 2의 몇 승? n승 빼기 2더라. 네, 이거 이쁘게 계산한 게 뭐더라? 다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또는 이런 제시문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차분히 뭐를 하면서 나열을 하면서 관찰을 통해 뭐를 발견? 규칙성을 발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수학 영역에서는 추론 영역 이렇게 불러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이렇게 차분히 여러분들이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1번 문항. 마더통의 해설은 얘를 수영도로 그리면서 여러분들의 해설지가 작성되어 있는데 수영도는 한번 잘 보시고 인간이 편리하게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니까 그것들은 잘 보시고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먼저 문제부터 읽어봅니다. 11번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시행을 5번 반복합니다. 일단 첫 번째 동전의 결과가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이 행위 자체로만 보면 독립시행인 것 같아. 근데 규칙 제시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온 결과에 대하여 다음 규칙을 따라 표를 작성한다. 첫 번째 가라는 조건.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면 세모 표시를 해주세요. 뒷면이 나오면 무슨 표시를 해주세요?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라는 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 나라는 규칙을 보시게 되면 뒷면이 나오면 동그라미로 표현해 주실래요? 뒷면이 나오면 동그라미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앞면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전 시행 결과가 앞면이면 O. 그러면 앞면이 나왔을 때는 그 이전 시행 결과를 본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쓸게. 앞일 때와 뒤앞일 때가 다르다는데 이전 시행 결과를 본다라는 거야. 이때 뭐라고 한다면 앞면이 나왔을 때 이전 시행 결과가 앞면이면 동그라미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뒤앞이라고 한다면 뭐로 표현해 주세요? 세모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말이야. 예를 들어 라고 불리는 건 출제자의 친절한 사랑.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나보고는 세모의 개수를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그래놓고 세모가 2번 나오는 경우 좀 구해주세요. 5번 시행이야. 세모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지정해줬고, 나한테는 px가 2일 때 확률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 표는 인간이 만든 정말 좋은 수단 아니겠습니까? 자꾸 경험을 하시면서 표 그리는 거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얘를 1회, 나는 얘를 2회 시행, 3회, 4회, 5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놓고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맨 앞에 여기가 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단어는 앞면에 이미 뭐가 나온 거니까 세모가 나온 거니까, 그치? 세모는 이젠 딱 한 번만 더 나오면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딱 한 번만 더 나오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해? 그 한 번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뒤압이라는 구조가 있어야 해. 괜찮아? 앞압일 때는 안 돼. 뒤압일 때 뭐가 나온다고? 세모가 나와.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입만 고정시켜 놓고 내가 생각할게. 처음에 앞면이 나왔다는 거 너 고정시켜 놓고 생각할게.
그럼 나는 단어 자체가 디압이라는 게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그 디압이라고 불리는 건 딱 이 경우밖에 없지 않을까 얘들아? 디압이라고 불리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디압이라고 불리는 건 이렇게 단어가 디압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이 자리에서 디압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말고 있니? 없어. 괜찮아? 디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돼. 그러면 난 이젠 이 남은 자리를 생각하겠다는 거야. 이 남은 자리는 올 수 있는 건 앞면 또는 뒷면, 앞면 또는 뒷면이니까 1번 케이스에서 올 수 있는 건 2의 2승가지에서 다 되니? 라고 했을 때 디압이 오게 되면 세모가 총 몇 번 오는 결과니까? 3번 오는 결과니까 이해해? 여기엔 디압이 오면 안 돼. 그럼 세모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지?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빼기 1.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젠 여기 경우를 생각하겠다는 거야. 여기가 압이었어. 디압이라는 단어만 안 나오면 되는데 도저히 디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 괜찮아? 압이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압이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고 난 디압이라는 단어만 안 나오면 돼.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다 돼.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다 돼. 2의 2승까지 다 되는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네 가지지만 여기에 디압이 오면 안 돼 버려. 그래서 나는 2의 2승에서 빼기 1을 하겠다. 이거 다 더해주면 3, 4, 3 더하니까 몇 가지? 10가지다.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좀 훈련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괜찮습니까? 물론 수영들을 푸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선생님은 표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하자는 거지 또. 왜? 1회, 2회, 3회, 4회, 5회. 그리고 얘들아, 확통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이야. 냉정함이고 침착함이란 말이야. 이건 미적분의 세상과도 달라.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 기백의 세상과도 다른 세상이야. 그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약간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확통을 푸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덤벙덤벙 되면서 네가 맨날 실수했다라는 그런 계산들 있잖아. 잘못 세는 것들, 이런 것들 하지 말란 말이야. 괜찮아요? 침착한 속에 하나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리가 거의 없어.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세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맨 앞에 앞면이 왔을 때라고 한다면 이번엔 뭐가 왔을 때? 뒷면이 왔을 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맨 앞에 뒷면이 오게 되면 나는 여기 동그라미 쳐준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면 나는 이젠 세모가 2번 오기 위해서는 세모가 뭐가 오기 위해서는 2번 오기 위해서는 괜찮아? 나한테 필요한 거는 뭐라는 단어야? 디압이라는 단어야. 괜찮아? 디압이라는 단어란 말이야. 저게 2번 발생돼야 해. 그러면 이 케이스밖에 없지 않아? 어떻게? 디압. 여기는 앞뒤 아무거나 오셔도 상관없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는 디압이라는 단어가 필요해. 그럼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 뒷면이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압인데 이렇게 디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디에 디압이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건 디압이 이렇게 왔을 때 괜찮아? 디압이 여기 오셔도 되지만 디압이 어디 오셔도 돼. 이렇게 오셔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란 말이야. 여기 동그라미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여전히 2가지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 조심해서 세라는 거예요. 왜? 여기 디압이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 D시 오고 괜찮아? D답이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D 앞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딱 고정된 몇 가지? 1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잘 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D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이렇게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경우만 세주시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옵니까? 5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라고 불리는 것은 전체는 몇 개겠니 얘들아? 1회에서 앞면 또는 뒷면, 2회에서 앞면 또는 뒷면, 앞면 또는 뒷면 선택까지는 5회, 2회 5승까지에서 내가 원하는 거 여기서 10가지, 저기서 5가지, 그래서 몇 가지? 15가지더라. 이해하십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번호를 보다시피 문제 번호 어때 지금? 몇 번이니 얘? 16번이야. 너는 16번을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니? 아니 졸라 쉬운 문제라고 불러. 14번이 4점이 처음 나오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래봐야 14, 15, 16 세 번째 문항이야. 이해하니? 가장 중요한 건 뭐인 거지? 잘 세자 실수 없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꼼꼼함을 여러분들이 살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지울게요. 14번 여기다 볼게요. 정신 차리시고 14번 나 이런 계산은 안 할 겁니다. 이젠 이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계산은 여러분들 몫이고 이거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볼게. 14번 문제를 보게 되면 x, k, 2k 확률 변수가 4k 이렇게 세 개가 있대. 그리고 문제가 얼마나 깔끔해. 확률 질량 함수를 7분의 4 a 그리고 여기 b 확률의 합은 총 1 이때 7분의 4 a, b가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평균이 24다라고 알려줬어. 이 순서대로 뭐를 이룬다고? 등, 비, 수, 열을 이룬대. 괜찮아? 그쵸? 그래놓고 평균이 몇이라는 걸 알려줬다고. 문제 조건 속에서 24라는 걸 알려줬다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 문제는 너한테 엄청 친절한 문제야. 나머지는 손이 따라가면 되는 거야. 왜? K라는 미지수 1개, A라는 미지수 1개, B라는 미지수 1개, 총 미지수 몇 개? 3개. 그럼 식 몇 개만 있으면? 3개만 있으면 게임이 끝나는 세상 아니니? 만약에 식의 개수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내신 시험이라든지 EBS라든지 일부 문제집에서는 부정방정식에 대한 형태로서 어떻게 식의 개수가 부족하였을 때 정수 조건이라든지 실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산술 기하 조건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확실하게 읽어. 괜찮습니까? 식의 개수가 부족하다라는 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왔었던 그 부정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건 이젠 더 이상 이 문항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로서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이 듭니다. 왜요? 식 하나 만들까요? 합은 몇이어야 된다? 합은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식 하나 나오는 거 맞죠? 등비수열 이룬데 그러니까 등비중앙. 가운데 거 A의 제곱은 뭐랑 같아야 된다? 7분의 4B랑 같아야 된다. 식 지금 이렇게 몇 개가 잡힌 거예요? 2개가 잡힌 거 맞죠? 그리고 나서 평균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평균이라고 부르는 건 찍찍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7분의 4K 더하기 2AK 더하기 4B K의 값이 몇이다? 24다. 하여튼 간에 식 몇 개? 3개, 미지수 3개면 정확하게 A, B, K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계산은 네가 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니?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 이런 문제 풀 때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풀었는데 잘못 계산하거나 그러지 마. 괜찮아요? 잘못 계산하거나 그러지 마. 오케이. 치울게. 그러면서 선생님이랑은 17번 문항을 잠시 보자. 좀 덥다 얘들아. 에어컨 한 5분만 틀어도 되겠니?
남학생들 그리고 정신 차려. 월드컵이 있는 해에는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 평균보다 전국적으로 모의고사 성적 또한 많이 떨어져. 괜찮아? 올림픽이랑 뭐 그런 것들 월드컵 있는 해에는 꽤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여학생들은 보통 웬만하면 말이야 한국 경기에만 좀 관심이 있지 모든 나라에 관심이 없거든. 근데 남학생들은 주위에 다른 나라 것까지 다 보고 있다가 월드컵 끝날 때쯤 되면 너의 성적도 끝나. 괜찮아? 이해하니?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봐. 오케이? 대한민국 경기 보는 것까지 인정. 근데 대한민국 경기를 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지금 주말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때 가서 지금도 놀고 그때 가서도 또 갑자기 애국심이 막 발동돼서 이거 안 보면 마치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오케이? 시험 기간이랑 맞물려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 가볼게. 17번. 나 고3일 때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했었다. 2002년 나 고3이었어 그때. 그때 진짜 되게 분위기가 그랬어. 왜 갑자기 이젠 8강까지 가게 되니까 시청 가서 응원만 해도 학교 나오지 말래. 나오지 말고 응원하래. 그때 대한민국 미쳤으니까요. 응원해도 우리 학교 안 와도 된대. 빨리 끝내주고 그때 막 태극기로 막 옷을 만들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 다시 그런 날이 올까? 4강 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봅시다. 17번. 확률 변수를 줬습니다. P. K라고 불리는 것은 1, 2, 3, 4 쭉쭉쭉 가서 2n. 하여튼 간에 K라고 불리는 건 짝수에 있구나. 그러니까 짝수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쫄지 마시고 표를 그려서 2n을 해도 되는데 이번엔 좀 시그마라는 걸 갖고 놀아볼게요. X라고 불리고 표를 물론 이렇게 갖다 그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2 갖다 붙이고 3 갖다 붙이고 여기 4 갖다 붙이고 점점점 가다 보면 언젠가는 2n-1이 있을 것이고 2n이 있을 것이고 확률의 총합인 1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나는 전체 짝수라는 것만 알아요. 그럼 봐봐. 이럴 때는 나는 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교대부호 함수라고 불러. 부호에만 영향을 주지. 1이라는 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절대 그 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 홀수일 때는 -2니까 결국 이런 느낌이야. 10분의 1 마이너스 P라는 내용이야. 2일 땐 짝수니까 10분의 1 플러스 뭐가 된다는 거야? P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는 10분의 1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고 P가 되는 거고 여기는 다시요 10분의 1 플러스 P가 되는 거고 쭈루룩 가다 보게 되면 10분의 1 마이너스 P 넌 10분의 1 플러스 P 이게 전부야. 괜찮아? 여러분들이 이용한다는 건 이런 거야. 확률 질량 함수를 줬니? 그럼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소리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줬으니까 내가 아는 건 확률의 총합이 뭐라는 거? 1이라는 것만 아는 거니까 K는 여기다 시작 갖다 써. 시작이 1이고 끝 갖다 써. 2n이고 그 확률 질량 함수를 여기다 가져다 쓰시면 돼. 10분의 1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1의 K P라고 불리는 게 1이다. 이런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럼 볼게요. 어차피 짝수기에 있는 거니까 나는 얘네들을 쑥 다 더한 게 몇이다? 확률의 합? 1이라는 것만 아는 거 맞죠? 얘들아 마이너스 P랑 플러스 P는 없어져. 얘네들 다 더하면 P는 없어지지 않니? 그럼 10분의 1만 더하는 거야. 10분의 1을 전체 몇 개 더해? 2n개 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합으로 알 수 있는 건 10분의 1을 몇 번 더한다? 2n번 더한다. 괜찮아? 그것이 확률의 총합 몇이다? 1이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n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5다라고 구할 수 있죠. n의 값이 5였으면 너는 10이었고 말이야. 너는 9였고 말이야. n의 값이 5였으니까 10이었습니다. 네 이 뜻입니다.
괜찮아요? 그쵸? n의 값 5라고 구한 거 맞죠? 네. 그런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시면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평균이 4분의 23이다. 이제 네가 해. 네가 해. 평균이라고 불리는 건 뭔데? 지 곱해서 다 뭐한 값이 더한 값이 괜찮아? 뭐다? 4분의 23이다 이렇게 준 거 맞죠? 식 하나 미지수 하나. 왜 이거 더하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쭉 더해서 10분의 10까지 더해요. 괜찮습니까? 그럼 등차수에 합두겠죠? 그리고 다시 얘는 마이너스 p, 2p, 마이너스 3p, 4p 그러니까 얘네 둘 더했을 때 p의 값은 p씩 몇 p? 5p 이해해? 그러면 p의 값 구해지겠죠. 네, 그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볼 문항은 19번 문항을 잠시 봅니다. 기지개 좀 피시고 19번 한 개의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 이상이면 한 개의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데 나온 눈의 수의 합이 몇 이상이면 3 이상이면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주사위를 던진 횟수를 x라고 하자. 던진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였을 때 지정해 줬을 때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뭐를 구하라는 거야?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시작해 볼게. 나온 눈의 수의 총합이 3 이상일 확률이래. 그러면 봐봐. 던진 횟수니까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은 빵번에 끝날 수는 없잖아. 예. 최소 몇 번?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몇 번에 끝날 수도 있어. 게임은 2번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100번에 끝날 수 있는 세상이니 이 세상이 100번에 끝날래야 끝날 수가 없는 세상이야. 맞아? 111 나오는다고 하더라도 최소의 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3번까지 가겠지. 여기까지 이해해? 괜찮니? 그러면 시작해 볼게. 이제부터 선생님 말 잘 들어봐. 1이 나오는 경우는 한 방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는 주사위를 한번 슈루룩 던졌는데 3 이상의 눈인 3, 4, 5, 6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 거 맞죠? 그래서 6개 중에 몇 개? 4의 확률일 겁니다. 이게 바로 px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두 번째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난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요. 이 x가 2일 때는요.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1회, 2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를 선생님처럼 제발 그려봐. 1회 때 1이 나오는 경우와 1회 때 2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 분류할 수 있지 않나? 여기까지 괜찮아? 3 나오면 첫 번째 게임 끝나는 거니까. 그쵸? 1이 나왔을 때는 3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 숫자는 2부터 어디까지 올 수 있는 거야? 6까지 다 와도 돼. 괜찮아? 하지만 첫 번째 시행에서 주사위 눈이 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2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치? 이때는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개수는 몇 가지? 1, 2, 1, 3, 1, 4, 1, 6 이렇게 몇 가지? 5가지. 이때는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11가지. 이런 거 실수하지 말라고. 괜찮아? 표를 그리면 실수할 확률이 다소 많이 떨어지죠.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얘는 11가지야. 근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는 거야. 우리는 확률을 여기다 갖다 써야 돼. 다시 뭐를 갖다 써야 된다고? 확률.
그러니까 확률로 바꿔줘야지. 5가지, 6가지, 11가지라는 건 알겠는데 얘를 확률로 바꿔줘야 해. 나는 지금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럼 1회 때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 곱하기 이해해? 그 다음에 2회 때 5까지 나와야 되니까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5. 이때도 확률이 어떻게 돼? 6분의 1 곱하기, 그치? 고외워치. 이때는 몇이 나와야 돼? 6분의 6. 괜찮아? 우리 둘이 더하니까 몇 분의 몇? 36분의 11. 이렇게 이쁘게 가져다 쓰셔야 된다는 거야. 36분의 뭐라고? 11이라고. 괜찮니? 그리고 나서 봐봐. 3회 때 게임이 끝나야 해. 조심하란 말이야. 3회 때 게임이 끝나는 건 111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망해. 왜죠? 112 나와도 게임 끝나고 113 나와도 게임 끝나고 114 나와도 게임 끝나는 거 맞지? 즉 이 경우를 구한다는 건 천천히 아주 실수 없이 너무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갖지 마. 확률 문제를 풀 때는 1회 때는 1 나오고 2회 때는 1 나오고 괜찮아? 3회 때는 1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6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죠? 괜찮아요? 침착하게 항상 풀란 말이죠. 그럼 얘는 6분의 1 곱하기 얘는 6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6 아무거나 와도 된다라는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가져다 쓸 말은 전체 한 다음에 몇 분의 몇? 36분의 몇이다? 1이다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항상 말했잖아. 검사하는데 시간 안 걸리니까 말이야. 항상 확률 대합이 1이 되는가 이거 제발 좀 검사 좀 해줘요. 굽신굽신이에요 진짜. 괜찮아? 이거 검사 좀 해달라고요. 뭐 어렵다고 이거 검사는 안 합니까? 예? 확률 대합이 저게 1이 안 됐다라는 건 네가 어딘가에서 빼먹거나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꼭 검사해줘야 해. 36분의 24 더하기 11 더하기 1 그래서 36분의 36 나오는 거 맞지? 네,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평균 구하실 수 있겠죠. 쭉쭉쭉 곱해서 더하면 답이더라.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이제 따끈따끈한 문제들을 봅시다. 2개년 동안의 수능 문제입니다. 2017년 수능, 2018년 수능 문제예요. 요즘 최신 경향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한 19번 정도에 위치합니다. 여기 19번 정도에 위치해요. 근데 19번 정도에서 말리게 되면 20번, 21번 나갈 때 갑자기 혼란이 와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괜찮니? 그래서 차분하게 읽으면서 푸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따끈따끈한 2개년 수능 문제를 한번 같이 구경해 봅시다. 가볼게. 21번 문항. 좌표 평면 위의 한 점 x, y 정해지지 않은 동점. 근데 x 플러스 1, y x 이런 거 부릴 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임의의 점이 있는데 x, y가 있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점 찍을 때 x 플러스 1, y라고 불리는 이 점은 우리 둘이 뭐가 같아? y좌표가 같아. 우리들의 차이는 한 칸 차이나. 오케이, 좋아. x, y 플러스 1 그러면 나야 나. 여기 직각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야. x, y 플러스 2라고 말해. 나 어차피 1이야. 그리고 x 플러스 1, y 플러스 1 나예요 나. 어머나 이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x 플러스 1, y 플러스 2라는 이런 정사각형 속에서의 4점을 줬고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점프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선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이렇게 점프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가 있더라. 그래놓고 0,0에서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중에서 임의로 한 경우를 선택할 때 나오는 점프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아, 문제를 차분히 이해하시면 돼요. 좌표 평면에서 0,0이라는 이 점이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데 이 점으로부터 몇 콤마 몇까지?
4,3 점을 찍게 되면 여기 4,3까지 가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점프를 뛰는 횟수, 점프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지정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젠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가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시작. 지워도 돼? 네. 지울게. 지훈아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좋아? 얼른 갔다 와. 봐봐. 봐봐. 저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k라고 한다면, 그럼 어차피 이산 확률 변수 셀 수 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확률 변수를 이렇게 가져다 썼을 때 가장 최단 거리는 무엇입니까? 여기 들어갈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가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럼 난 이렇게 알아. 나는 얘를 1번 점프, 얘를 2번 점프, 얘를 3번 점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번 더하기 2번이 바로 몇 번과 똑같은 거지? 3번 점프랑 똑같아. 즉 얘네 두 번이 얘한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지금 한 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간다라는 건 이런 느낌이야. 대각선 한 번, 대각선 한 번 2,2, 3,3까지 갔다가 이해해? 4,3 왼쪽 한 번. 이게 바로 최단 경로겠지. 괜찮아? 그래서 그 최소 횟수는 뭐가 된다는 거야? 4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최대 횟수는 어디까지 오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최대 횟수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가겠어? 에이씨, 대각선 없이 가는 거. 이렇게 4번 가고 이렇게 위로 몇 번? 3번 가는 최대 횟수는 어디까지 가능하겠다는 거야? 7번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에다 뭐를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지금 확률을 이젠 구하시면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은 변치가 않고 5번, 6번 이렇게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젠 긴장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읽는 대로 따라갑시다. 큰 값은 k 플러스 3이다. 여러분, 모든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하자? 일단 얘가 n이라고 하자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얼마나 출제자가 친절합니까? 이런 거 너 지금 고민하지 말고 말이야 임마. 전체를 그냥 n이라고 놓고 요거 표 좀 한번 작성해봐. 그 말을 말해주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 4번으로 간다라는 건 4번 만에 간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이거 몇 개? 3개. 이거 몇 개? 1개.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총 몇 개? 4팩을 뭐 3팩으로 나눈다라고 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4자리 중에서 얘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할래요? 또는 얘가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할래요? 가포수는 조합이다라고 가르쳤던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건 몇 가지? 4가지요. x가 5번 만에 간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대각선을 한번 줄입니다. 대각선을 한번 이렇게 줄이게 되면 얘가 한번 줄었으니 1번과 2번이 한 번씩 생겨야 해.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대각선 하나를 만드는 거 맞지? 대각선 하나 줄인 만큼 얘는 몇 개? 2개. 위로 가는 거 몇 개? 1개. 그래서 총 5개의 문자를 나열한다. 그래서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눕니다. 이래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어떻게 계산해도 되는 거지. 5개 중에서 네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고 남은 3자리 중에서 네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할래. 이것이 결국은 가포수가 똑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30가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6번 만에 가는 건 또 뭡니까? 여전히 1개 줄입니다. 대각선의 개수를 1개 줄이신다면, 예, 오른쪽 위쪽이 한 번씩 생겨야 되니까 얘 3개,
얘가 이제 몇 개? 2개가 되는 경우겠죠. 총 6개를 나열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갑포순으로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신다 라고 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그냥 이번엔 순서 바꾸는 것까지 일부러 강의하기 위해서 6개 중에서 네가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할래, 남은 3자리 중에서 네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할래, 이렇게 말하셔도 상관없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20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가 나오더라? 60가지가 나옵니다. 네, 여기 60을 가져다 쓰면 되죠. 이제 마지막 7이라는 건 아까 봤듯이 여기서 봅시다. 오른쪽 몇 개? 4개. 위쪽 몇 개? 3개로 만들어지는 세상이니 7 컴비네이션 4겠죠. 7 컴비네이션 4는 위쪽이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한다는 거랑 동의어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 몇이에요? 35가지다. 그러면 확률의 총합은 뭐여야 되니까? 1이어야 되니까 n의 값은 뭐겠어요? 얘네들 다 더하면 뭡니까? 도와줘요. 129요. 네, 그래서 n의 값은 뭐가 돼야 된다? 129가 돼야 된다. 확률의 총합은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래놓고 이제 나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죠? 라고 물으신다면 나에 들어갈 말은 k 플러스 2일 때니까 얘가 나였어요. 다의 값은 무엇이었습니까? n의 값을 찾으니까 얘가 다였어요. 네, 이러고 밑에 걸 계산하고 있을 겁니까? 여기서 게임 끝내시면 돼요. 실전이었으면 괜찮습니까?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다시 표 만들어서 이쁘게 하시면 되는 거 맞죠? 침착하면 그냥 풀리는 세상이야. 괜찮아? 확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이야.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봅시다. 바로 다시 따끈따끈한 수능 문제를 봅시다. 22번 문항 볼게요. 지어도 되니? 네, 에어컨 좀 끌게요. 기지개 좀 피시고. 지훈아,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왜 또 표정이 안 좋아? 22번 지울게. 기다려요. 저희 봐봐. 22번 기백이 좀 아름답긴 하죠. 확통도 근데 아름다워요. 이렇게 무게가 1인 추, 무게가 2인 추가 3개 있습니다. 추 1kg짜리가 추가 몇 개 있다고? 지금 6개가 있고, 좀 더 크게 나야나 2kg짜리 추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나는 총 9개의 추가 있어. 그리고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요렇게 나 빈 주머니 있어요. 차분히 읽으시면 돼. 주사위 한 개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 2이면 네가 나오려면 주사위에 눈이 있는데 주사위의 눈이 1과 2가 나오면 1kg짜리, 그리고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3과 6이 나오면 2kg짜리 이 추를 주머니에 한 개씩 넣는다. 그렇군요. 그럼 1kg짜리 추를 넣기 위해서는 1과 2니까 확률은 몇 분의 몇 확률? P 1kg을 넣기 위한 확률은 몇 분의 몇? 여기다 이렇게 쓸게. 아이씨 뭐라고 이쁘게 써야 돼? 그냥 3분의 몇? 1. 너가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확률은 몇 분의 몇? 3분의 2라는 거 맞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분의 1 확률. P 그냥 3분의 1 확률. 얘는 P 몇 분의 몇 확률? 3분의 2 확률, 이런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위의 시행을 반복하여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총 무게가 처음으로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추의 총 무게가 처음으로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 6 이상일 때 괜찮아? 그때 뭐를 구하네? 추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추의 개수요. 얘를 확률 변수 x라 합시다. 다음은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줬네요. 친절해요. 친절해. 왜? 얘를 3, 4, 5, 6이라고 혹시 이렇게 친절하게 주신 거예요. 3만에 끝나려면 뭐를 넣어야 되니까 2kg짜리 몇 개? 3개. 이해해? 6개에서 끝나려면 1kg짜리 몇 개? 6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확률 변수를 알려주신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해? 기지개 좀 펴. 기지개. 그럼 시작. 나는 이젠 무게가 2인 추 3개가 들어있는 경우다. 그러면 여기에 확률을 구하십시오. 이게 가라는 자리랍니다. 가요. 가. 2kg짜리가 몇 개? 3개 나와야 돼. 그럼 그때 확률은 2kg짜리는 3분의 2의 확률로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이해해? 주사위가 3분의 2의 확률로 몇 번 나와야 된다고? 3번 나와야 된다. 괜찮습니까? 가 끝난 거 맞죠? 그리고 또 읽어보자고요. x가 4인 사건에서 얘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래요? 라는 게 문제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네 번째여야 된답니다. 추의 개수가 4개 있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x가 4일 때를 구하고 싶은데 여전히 선생님은 뭐를 하고 싶냐면 얘를 하고 싶은 거야. 표를 그리는 거지 뭐. 1회 때, 2회 때, 3회 때, 4회 때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6 이상이라고 했었던 거 맞지? 이해해요? 그럼 이렇게 가자. 여기가 5회이면서 여기에 1kg 와도 되지. 3회까지는 일단 5kg이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몇 kg일 수도 있을까? 4kg일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뭔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직접 나열해도 되는데 여기가 몇 kg일 때 5kg일 때 괜찮아? 여기에 추가되는 건 1kg, 2kg 다 되지. 하지만 여기가 몇 kg이었다라고 한다면 4kg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해해? 여기는 몇 kg 와야 돼? 1kg 와야 돼. 네가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잘 할 수 있니? 이런 걸 묻는 거야. 4kg면 2kg. 어이구 미안해요. 2kg.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배울상이 정말 있는 문제야. 별표 하나만 줘. 괜찮아? 2개만 줘. 2개. 배울상이 있는 문제야. 어디 부분을 배워야 되냐면 얘들아 봐봐. 난 1번과 2번에 대한 확률 2개를 더한 것을 족이다 갖다 쓰고 싶어. 근데 1번 확률 볼게. 이젠 5kg가 된다라는 건 3회까지 5kg가 된다는 건 2kg 몇 개? 2개, 1kg 몇 개? 1개. 이해해? 근데 그 순서는 211이어도 되고 212여도 되고 12여도 돼. 이거 무슨 시행이야?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첫 번째 3이 나와서 두 번째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그러니까 무슨 시행의 확률이지? 독립 시행의 확률이야. 그렇구나. 여기 와야 되는 건 이걸 직접 다 계산하는 거 우리가 귀찮잖아요. 지금은 뭐 귀찮진 않죠. 221, 212, 122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괜찮아? 얘를 직접 2가 나온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우리 3개 더한다. 괜찮아? 근데 이게 좀 사이즈가 컸다라고 한다면 독립시행이니까 우리 좀 이쁘게 갖다 쓰자라는 거예요. 이때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3번 중에서 선생님 네가 아무거나 생각해. 1이 좋아? 2가 좋아? 1이 좋대요. 1은 몇 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1은 몇 분의 몇의 확률?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나왔다면 맞아? 2kg이 선택되는 거 몇 번? 2번 선택돼야 된다. 끝나지 않았어. 완전 주의사항이야. 주의야 주의.
4회 때를 생각해야지. 근데 4회 때는 1kg가 와도 되고 2kg가 와도 되고 다 6kg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이겠어 확률? 1이야 1. 6분의 6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1이라는 건 생략이 가능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생략이 가능한 거야. 하지만 여기 봐봐. 얘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지 않아. 4kg가 왔다라는 건 뭐로 구성된다는 거야? 3번에 걸쳐서 4kg가 만들어진다는 건 2kg 한 개에 1kg 몇 개? 2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렇게 우리가 쓰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로 생각하게 되면 너 1이 좋아 2가 좋아? 2가 좋대요 이번엔 또. 그럼 3C1이라고 갖다 쓰는 거 2는 한 번 선택돼야 되니까 맞아? 2kg이 선택될 확률은 몇 분이면 3분의 2의 1승. 뭐 순서 따위 상관없으니까. 그럼 3분의 1이 몇 번? 2번 해야 되는데 주의야. 이번에 생략이 가능하지 않아. 이해해? 이때는 1kg, 2kg가 다 와도 됐으니까 어떤 주사위 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kg 되게 되면 6kg, 2kg 되게 되면 7kg. 그러니까 6kg 이상. 이해해? 생략이 가능했지만 여기서 생략하면 망한다는 거죠. 괜찮아? 얘들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되죠. 괜찮습니까? 2kg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다. 이거 주의라는 거예요. 3분의 2kg가 나와야 되는데 2kg 3분의 몇? 2. 여기까지 4kg 나왔으면 여기 2kg 나와야 되니까요. 뭔 소린지 이해해요 지금? 괜찮아요? 할 수 있겠죠? 네. 이 둘을 더한 값 나에 들어갈 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 들어갈 만은 그럼 누구였어요? 3실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1승 얘를 줬으니 얘가 바로 나였겠죠. 괜찮습니까? 우리 둘이 더한 확률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나는 저 경우였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럼 같은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5번째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나는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3회 때 5kg 4kg인 생각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출제자가 친절하게 줬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교수님도 여러분들 무지막지하게 사랑한 거예요. 네가 이 생각을 못할까 봐. X는 4인 사건은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 무게가 4이고 네 번째 시행에서 무게가 2인 추를 넣는 경우와 세 번째 시행까지 넣는 추의 총 무게가 5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아이디어를 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침착하게 뭐 하면 돼? 다가가시면 되는 거죠. 교수님의 사랑을요. 안 그렇습니까? 1회, 2회, 3회, 4회, 5회가 있대. 그럼 얘를 여전히 구하래. 총 무게가 4이고 5번째 시행에서 2를 넣는 경우 여기까지가 뭐가 돼야 된다? 4kg이 되고 여기에 몇 kg을 넣는 경우와 2kg을 넣는 케이스 1과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까지는 몇 kg을 넣고 5kg을 넣고 여기서는 1부터 2kg까지 다 올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빨리 갈게. 여기에 대한 확률을 구하십시오 라고 묻으신다면 4kg야. 그럼 다 모여야 돼. 1이어야 돼. 1, 1, 1, 1, 1.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경우는 3분의 1에 그냥 몇 승인 거지? 4승인데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면 안 돼. 그리고 얘도 좀 이쁘게 갖다 쓰게 되면 이렇게 갖다 써도 될 것 같아. 4C4 3분의 1의 4승 3분의 2는 빵번 선택된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꾸미고 싶다면 이해해요? 그런 다음에 2kg짜리는 어떻게 돼요? 확률 자체가 3분의 뭐를 곱해주면 되더라? 2를 곱해주면 되더라. 얘 주의하라는 거죠. 이해해? 얘를 이제 구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가 몇 개? 1개에 1이 몇 개? 3개.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로 보게 되면 4번 중에서 한 번 선택돼야 된다. 2kg짜리가 한 번 선택되게 되면 1kg짜리는 3번 선택돼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는 1, 2가 다 와도 되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6분의 6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는 누구를 묻고 있어요? 4C4 3분의 2를 곱해준 거 얘를 오픈해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채우됩니다.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다가 된다라는 거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요? 차분히 출제자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 된다?
따라가시면 되더라.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